처장님,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판사 시절 비위 의혹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오늘 상고기약 판결로 나온 걸로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사 시절에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맞지 않습니까? 예, 저도 검토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판결문에 어떤 내용인지. 따르면 예, 판사 시절 그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프 모임에 초대를 받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렇게 확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청탁이 실현이 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보석이 되었거든요. 판결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라면 네, 그대로 사실관계는 그런 것 확신을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청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석과 그 다음에 이 변호사가 받은 돈이 한 뭐 2억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 판사 장동혁 판사에게 제공이 됐다면 그러면 이것은 뇌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말씀하신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네. 우리 위원님께서 법조인이니까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답변하기는 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뭐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청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골프 모임에 초대돼서 둘이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한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탁이 실현이 됐고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건네졌는가, 돈이 건네졌는지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의혹 제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청탁과 그 다음에 이 금전 지급 간의 대가 관계는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뇌물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처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은 이것은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구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이 변호사들에 대한 수용자들을 다시 조사해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무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뭐 당연히 범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대법원 판결을 저는 아직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네. 뭐 그게 범죄의 단서가 된다고 하면 수사하게 나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 처장님 그러니까 제 예. 가정적인 지난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장관님 저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 예. 비용 추계를 예.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게 준비가 되셨으면은 국회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준비하고 종합-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예, 화면 좀 올려주세요. 지난번 현장 국감 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조병구 사법 지원실장. 지원실장님 발언이 있는데요.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대법원장님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대법관님들과 서로 협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요. 대법원장님이 그러면 대법관들 의사를 확인해가지고 전합을 하기로 했다고 당연히 했다고 그랬을 봐야 것으로 됩니까? 추정이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예. 이 3월 28일에 접수가 되고 되자마자 전합이 되고 그러면 이 전합이 지정은 누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조병구 실장님께서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전합으로 지정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굉장히 장황하게 여러 번 걸쳐서 이 말 저 말이 막 이렇게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화면 좀 올려주세요. 행정처장님께서 지난 9월에 답변하신 게 있거든요. 이 사건은 3월 28일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28일 접수되었을 때부터 바로 모든 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지금 조병구 실장님께서 접수되자마자 대법원장이 전합으로 지정해서 이 사건이 전합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법원장이 주도로 대법관들과 함께
이 사건을 전합으로 신속하게 빨리 이 결론을 내려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은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건이 전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번 서면 답변에서. 그런데 그러면 제가 대법원에 작년에 접수된 24,044건이 모두 전합으로 지정이 됐다면, 그러니까 내규와 달리 내규에는 전합으로 회부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규에 위반해서 모두가 전합이 되는 거라면, 그러면 그 24,044건도 모두 전합으로 지정돼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했다는 자료를 달라 했더니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만 특별하게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대법관들과 함께 전합으로 신속하게 이 사건을 결론을 내기로 하신 건 맞죠? 맞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아마 사무실 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제가 그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내규 규정상 이제 대법원장이 지정하거나 아니면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거나 돼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님이 이제 지정에 대한 주도를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취지에서는 이제 그 말씀이 맞죠? 그러면 대법원장이 하신 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 기일 지정은 당연히 대법원장이 기일 지정이 있으니까. 아니라 이 사건을 접수하자마자 이 사건을 5월 1일까지 이르기 동안 9월 그 단 짧은 기간 내에 다른 어떤 사건하고도 달리 이례적으로 특별하게 빨리 사건을 결론 내자 대법관들하고 하신 게 대법원장은 맞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결국에는 이제 전합 판결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아닙니까? 거기는 여러 대법관들, 다수 대법관들께서 아니요, 지금 사법지원실장님이 저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행정처장님도 저렇게 답변하셨고 두 사람의 진술을 모아 보면은 대법원장 주도로 이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지원 실장 말씀을 이제 규정상으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그 기일을 지정하고 이제 전압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법원장 그렇게 한 걸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기일 지정은 4월 22일 날 됐고요. 그 전에 3월 28일부터 했다고 하니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병기 실장님도 그렇고 지금 행정처장님도 3월 28일 날 이 사건이 검토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예, 24,044건과 달리. 이래저 그런데 예. 그런 이 사건만 특별하게. 그러면 그것은 대법원장이 주도한 것이 맞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원 실장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